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의 영리한 펀드 2월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똑똑한과 마찬가지로 2월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간 0.68%가 하락을 했어요. 제가 매월 그 채권 펀드, 특히 영리한 소개해 드릴 때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금리가 상승했냐, 하락했냐,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축소됐냐, 확대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스프레드는 확대가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요. 반대로 축소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적은 강세라는 거는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거를 강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금리가 상승해서 채권 가격이 깨졌으니까 반대로 스프레드가 강세, 즉 축소가 되면서 좀 수익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펀드는 전 세계 우량 채권들을 선별해서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서 특정 갑자기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특정 채권을 신흥국 이머징 채권이란데 이렇게 몰빵하거나 그러는 펀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분산 투자해서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는 게 항상 키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리 얘기를 하니까 그 금리가 도대체 왜 오르느냐라고 보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올라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왜 회복되느냐? 좀 일단 백신 공급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동 제한도 풀리고 그다음에 그만큼 그동안 억눌렸던 경기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금리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상승은 사실 근데 채권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기댈 게 스프레드밖에 없다.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스프레드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금만 금리가 더 튀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 9월 달에 이제 큰 폭의 이렇게 0.39%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뒤로 3개월 동안 이렇게 크게 회복을 해서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초 이후로 1월과 2월 달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잘 겪어내고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잘 멈춰주기만 한다 그러면 얘도 똑똑한 할 때랑 마찬가지로 좀 회복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자본 차익,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하락이 컸던 한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펀드들을 보면 이런 정부 채권들 또는 이런 회사채, 최사채도 등급이 우량한 우량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힐드 같이 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기지에 투자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있는데 이 해당 펀드는 이제 골고루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알아서 잘 해준다. 라는 펀드인 거고요. 투자 비중도 이렇게 보시면 특정 펀드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않죠. 똑똑한처럼 분할 매수해서 10몇 퍼센트씩 들고 있는 경우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운용 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금리 급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등등등 얘기는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선제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선제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제가 채권 가격은 금리가 상승할 때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듀레이션, 이걸 만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그 가격의 하락폭 또는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늘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채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도록 하려면 듀레이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늘리면 되는 거죠.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거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요, 부담스럽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매니저는 뭐라고 보나요? 아직은 금리 상승이 아직은 안 끝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이런 불확실성, 금리 상승을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듀레이션을 늘릴지 고민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등급이 낮은 채권들 중에서 요게 이제 흔히 신용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겠죠. 경기 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산업재 기업 회수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경기 회복이나 그다음에 지금 뭐 1조 9천억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 등이 통과가 돼서 이 기업들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힘들어하는 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경감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도도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부도율도 이제 감소하는 등 해서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통상은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등급이 낮은 채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요.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은행이나 산업재 기업들의 회사채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매니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리한 채권도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똑똑함보다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작을 거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영리한에 조금 더 투자를 늘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